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인 우포늪. 이곳에도 그들이 상륙했다. 몇 년째 우포늪 지킴이 주영학 씨의 주된 일과는 녀석들을 추적하는 일이다. 주영학 씨는 매일 아침 습지 곳곳에 덫을 설치한다. 이 배설물이야 이게. 이 누테라 똥이라. 낯선 동물의 이름은 바로 뉴트리아. 수초 같은 거 아십니까? 수초 같은 다 깔아 먹어봐. 최대 맞은 미불이 다 깔아 먹어보지. 알도 깨 먹어보지. 이거는 완전 생태 파괴범이다. 그는 덫을 이용해 매일 5마리 이상의 뉴트리아를 잡는다고 했다. 그래서 주영학 씨와 함께 추적에 들어갔다. 녀석들의 활동 시간은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자정을 넘기자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핏 보기에는 수달과 비슷한 모습. 그러나 가까이서 본 뉴트리아는 영락없는 쥐를 닮았다. 다만 덩치가 고양이만큼 클 뿐이다. 배가 고팠는지 녀석은 수초를 쉴 새 없이 갉아먹었다. 그리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우포늪에 다시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밤사이 걸려든 녀석이 있을까? 주영학 씨가 설치해놓은 덫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한 번 더. 뭔가 걸려들었다. 걸린다. 뉴트리아다. 이봐라. 거기가 내가 다 따준대. 살아남기 위해 녀석은 필사의 몸부림으로 저항했다. 되게 싸납네요. 야, 막 따두래. 녀석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긴 꼬리를 잡고 거꾸로 매다는 수밖에 없다. 좁기 50cm는 돼 보이는 커다란 설치류. 뉴트리아는 수초를 끊어먹기에 적합한 이빨을 갖고 있다. 이 물하게 안 보세요. 얘 훔친다. 우포늪에서 이렇게 덩치가 크고 사나운 뉴트리아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뿐이다. 천적이야. 천적 아직까지 우포늪에는 이 누테라 천적은 없습니다. 늪에는. 천적 바로 접니다. 다른 천적이 없어요. 상위 포식자가 없는 탓에 매일매일 잡아내도 사라지질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잡은 뉴트리아는 야생동물센터로 보내져 그곳에서 도살된다. 뉴트리아의 고향은 남미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은 1985년. 고기와 모피 생산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탈출하면서 야생에 정착한 것이다. 뉴트리아는 성체가 되면 몸 길이가 최대 1m까지 자란다. 이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수초. 하루에 2-3kg의 수초를 먹어치운다. 뉴트리아가 사는 습지와 하천은
수생식물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입 초기에는 그 피해를 예상치 못했다. 피해가 확산되자 환경부는 2009년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현재 뉴트리아는 낙동강 수계에서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추운 겨울을 월동 불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5년 전까지 일부 학자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종의 외래종이 유입될 경우 그중 2개 종은 달라진 환경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인다. 뉴트리아가 바로 그런 종인 것이다. 열대 지역이 고향인 녀석들은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살아남기 위해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이용했다. 뉴트리아가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다. 긴 수로도 월동하기에 좋은 장소다. 눈에 겨울 뒤 추울 때 다 얼어보거든. 다 얼어보고 얘는 안 얼어. 얘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게 뉴트리아가 천지다 일로 다 오가 있어요. 이 안에서 막 놀다가 물 없으면 못 살거든. 얘 놀다가 제가 집 지어가지고 여기서 놀고 낮잠 잔다 해요. 뛰어난 적응력으로 우퍼늪에 자리 잡은 뉴트리아. 문제는 뉴트리아가 습지 생태계의 원천인 수초를 마구잡이로 갉아먹는다는 데 있다. 낙동강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우퍼늪. 수초가 많이 자라는 습지는 생태계 최고의 먹이 공급지다. 우퍼늪이 살아 숨쉬는 건 수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트리아는 이미 낙동강 수계를 점령해 우퍼늪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우퍼늪이 이렇게 있는데 크고 작은 우퍼늪, 그다음에 쪽지벌, 그다음에 모래벌, 나무벌 이렇게 연결되는데 해마다 낙동강이 범람을 했을 때 토평천과 연결되어 있는 낙동강의 배후섭지에서 자연스럽게 우퍼늪이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뉴트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우퍼늪 인접해 있는 늪에서도 뉴트리아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생태계 이제 경관 보전 지역이다 보니까 뉴트리아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접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늪이나 그런 쪽에 있는 뉴트리아도 잡아야 우퍼늪 일대의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행히 부산 경남 지역 지자체들은 최근 들어 뉴트리아 포획 활동에 적극적이다. 양산시에서는 총기 사용까지 허가했다. 뉴트리아 퇴치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행히 이제 환경부가 2009년에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면서 지자체나 지방에서 널리 집중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머지않아서 뉴트리아는 상당히 관리되는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뉴트리아를 포함 집중관리 대상이 된 16종의 외래 동식물. 그중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은 큰잎 베스다. 원산지가 북미 지역인 큰잎 베스는 1973년 식용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번식력이 뛰어난 이 외래종은 양식과 방류가 거듭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큰잎 베스가 수중 생태계를 장악한 대표적인 지역은 대청호. 이곳에서 녀석들은 생태계 폭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잔잔하고 엄청나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수중 생태계 속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토종 어종들이
전멸당해가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큰잎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 특별한 무기도 개발됐다. 바로 베스 작살이다. 특수한 장비까지 동원할 만큼 수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큰잎 베스. 한신철 씨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큰잎 베스가 보인다.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작살은 정확히 녀석의 몸통을 관통했다. 천적이 없는 데다 토종 물고기 치어나 수정란까지 먹어치우는 생태계의 폭군. 물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큰잎 베스 5마리를 잡았다. 지금 알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산란철을 맞은 녀석들은 배가 불룩한 상태다. 그래서 산란철 전에 막 이걸 많이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죠. 답답합니다. 나는 지금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잡고는 있는데 좀 답답해요. 토종 붕어 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붕어들도 한 입에 그냥 다 삼킬 수 있는. 근데 번식률이나 그 포악성, 그다음에 공격성은 이 베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생태계 거기 민물에서는 가장 상위에, 피라미드 구조 중 가장 상위에 있는 포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종이 사라져 녀석들도 먹잇감이 부족한 상태다. 빙어 그런 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 봐요. 이 지금 잡아먹은 고기들이 다 작은 고기잖아. 빙어예요, 봐요. 다 빙어예요. 그나마 빙어들도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때문에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청호엔 그야말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마를 판이다. 큰잎 베스가 유입된 지 30년 만의 결과다. 지역에서는 이 베스라든지 이 생태 교란종이 그 토종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베스 수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요리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수입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 일본은 외래종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너구리. 일본의 토종 생태계는 물론 문화재까지 파괴하는 미국 너구리. 열일곱 개 현에 널리 분포돼 있는 미국 너구리는 최근 작은 도시인 가마쿠라시에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 너구리가 좋아하는 숲이 울창한 탓이다. 가마쿠라시에서는 곳곳에서 커다란 덫을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한두 개쯤은 덫을 설치해 놓는다. 모두 환경청에서 포획을 위해 제공한 것이다.一番被害が大きいのは日本の古来のタヌキとかもともといるものが繁殖しなくなっちゃって
だってペットで飼ってたんでしょまずは。ねえだから飼えなければねそんな飼わないことですよね。無責任ですよね。無責任も甚だ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 일본에 미국 너구리가 처음 들어온 것은 한편의 애니메이션 때문이었다. 1977년 방송된 라스카를 만나고 싶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여기에 등장한 미국 너구리는 과연 한 번쯤 길러보고 싶을 만큼 귀여운 모습이다. 이 작품을 계기로 미국 너구리는 일본 애완동물 시장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 미국 너구리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유순한 성격의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실제 많은 수가 버려졌다. 도쿄 농업대학. 이곳에서는 미국 너구리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アライグマはね、ここにいるこの個体とこの個体がアライグマですね。 미국 너구리들의 먹이와 서식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해 그들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육되고 있는 이 녀석은 보기에는 온순해 보인다. 그러나 본래 미국 너구리는 발정기가 되면 성격이 사나워진다. 애완용으로 오래 기르지 못하는 이유다. 北海道のような寒い気候のところにもアライグマはもう全部広がってますし、こういう関東地方のこの鎌倉市やなんかの温暖な地方でも増えてる。大きさも似てますよね。ですから住んでるところ。 안도 교수는 연구를 통해 미국 너구리와 일본 너구리의 습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例えば文化財の柱もタヌキはそんな登ろうとしないですけどもアライグマは引っかけま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ところの性質がね少し地上性の傾向の強いタヌキと樹上性の傾向の強いアライグマっていうふうなところでは違いがありますね。 녀석들의 독특한 습성은 도시 사람들의 생활 공간까지 망가뜨렸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 너구리를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해 포획 즉시 도살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된 후에는 안도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보내져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一般人ただ外来種がこれほど大きな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は行政も予想してなかったし、例えば1980年代にそういう誰か研究者がそういう研究してなたかっていうと誰もしてない。これは専門に研究している哺乳類の動物の研究者もそうですし、環境行政をやってる人もそうだし、もうみんなが気がついてなかったんですね。 외래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이 활발해졌다. 외래종 퇴치를 전문으로 하는 이 단체는 외래종에 의한 토종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 중이다. これ川ニナっていう貝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辺りにいるホタル、ゲンジボタルだったりの餌になっている食べ物になっている貝なんですね。 다슬기가 산다는 건 이곳이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곳 생태계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일본 장지뱀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일본 장지뱀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었다. 바로 미국 너구리의 먹이로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단체에서 미국 너구리 퇴치 작전을 벌인 결과 일본 장지뱀의 개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반가운 모습이 또 눈에 띈다. 일본의 토종뱀 한 마리가 숲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잡식성인 미국 너구리 때문에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파충류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이곳 숲속 어딘가에는 미국 너구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자국의 모습으로 봐 물가를 따라가며 먹이가 될 만한 생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게 분명하다. 大体中型哺乳類でこれぐらいの足跡がつくのは大体指4本なんですけれども、アライグマは5本指があって、足跡で大体アライグマがいるのか、いないのかっていうのが、足跡見つければすぐに分かるような状況です。 녀석들을 잡지 않으면 타슬기도 곧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 수소곤충은 물론 양서류와 파충류, 심지어 포유류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위험한 포식자. 녀석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이동 경로에 덫을 설치하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었다. 나무를 좋아하는 미국 너구리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퇴치 작전은 일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8,000마리의 미국 너구리가 포획 후 도살되고 있다.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극단의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だからアライグマが生きて何を犠牲にするかなんですね。で、アライグマが生きている間殺されていく失われていく命の量っていうのはアライグマ1匹を殺すのよりもはるかに多い数になってきますよね。 미국 너구리를 통해 그들은 외래종의 무분별한 수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외래종에 대한 특별법을 탄생시켰다.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에 대해서는 수입 전에 생태계 유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이런 법령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외래종 규제를 시작한 일본은 2005년 특정 외래종 생물법을 지정해 사전 유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생물법은 入れない、捨てない、広げないっていう3つのキャッチフレーズを出してます. 외래종 관리와 예방을 위한 일에는 민관이 따로 없다. だからここにいろんなものが書いてあることによってそのゲームの範囲が広まっていくんですよ. 시민단체인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외래종 문제를 알리고 있다. 특정 외래종과 그들로 인한 피해 내용을 카드로 쉽게 조합해 볼 수 있는 놀이도 개발했다. だからぜひ韓国では文部科学省とか文科省みたいな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教育の中できちんと教えていかないと生態系がどうなってる。でそこにどういうふうな生き物が入ってきたらどういうふうに変わっていく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ね教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すごい大事. 그에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뉴트리아의 짝을 골라달라고 했다. 주저없이 그는 농작물과 인간이 그려진 카드를 선택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라는 것이다. 国の国家戦略があって50年と100年先の日本の生態系をこういうふうにしなきゃいけない。でこれに向かって外来種を防除していくっていう大きなビジョンがある。だから韓国も将来の50年先100年先はこういう国にするんだという絵があって、その絵の中で外来種がやっぱり問題だったらやっぱりこれを根絶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な. 외래종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식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도 다른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는 침입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종 문제를 단순히 어떤 생태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이것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 관리, 사후 약방문식 관리는 효과가 없습니다.